자, 솔직히 화학이라고 하면 칠판 가득한 복잡한 원소기호나 외우기 벅찬 반응식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학은 그냥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완벽하고 논리적인 언어를 만들려 했던 거인들의 아주 치열하고 극적인 지적 대결의 산물입니다. 자, 그 숨막히는 전투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거울 속의 화학, 즉 완전히 뒤집혀 있던 과거의 이론을 보고요. 이어서 발견자와 이해자의 대결, 그리고 화학혁명의 핵심인 산소 이야기, 과학의 언어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 천재의 비극과 한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돌턴이 이 혁명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 로드맵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거울 속의 화학입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요. 당대의 최고 엘리트 과학자들은 현상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마법의 이론을 하나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게오르크 에른스트 슈탈이 만든 플로지스톤 이론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거꾸로 된 그야말로 거울에 비친 화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사람들은 나무가 타면 그 안에서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산소를 흡수하는 과정인데도 말이죠.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쉴 때 공기가 우리 몸에서 플로지스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소비하는 건데 말입니다. 세상이 진짜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꾸로 된 세계관에 아주 치명적인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속을 태우면 오히려 무거워진다는 사실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무언가 타면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가벼워져야 정상 아닙니까? 결국 죽어가는 이 이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던 학자들은 급기야 아주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게 됩니다. 그게 말이죠. 플로지스톤은 마이너스 무게를 가졌습니다. 네, 음수의 무게라는 거죠. 낡은 패러다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과학이 얼마나 억지를 부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웃지 못할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발견자와 이해자의 대결입니다. 이 거대한 지적 충돌의 중심에는 모든 면에서 정말 뼛속까지 정반대였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조셉 프리스틀리. 이 사람은 엄청난 열정을 가진 럭키가의 실험가이자 급진적인 목사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엉뚱한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튀어나왔죠. 반면에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엘리트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는 1772년에 거대한 계획표라는 걸 딱 세워놓고 물리학과 화학을 밑바닥부터 싹 다 다시 쓰겠다는 목표 아래 모든 실험을 아주 전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완전 무질서한 천재에 대해 철저한 계획의 화신, 이 극단적인 대비가 드디어 혁명의 판을 짜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산소와 화학혁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누가 산소를 발견했을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어떤 현상을 걷어차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과 그 현상이 우주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1772년에 쉘레가 화염 공기를 처음 만들었고 이어서 1774년에 프리스틀리가 선소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프리스틀리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한 이 새로운 기체를 낡은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진짜 유레카가 터진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1774년 파리에서였죠. 프리스틀리가 라부아지에를 만나서 자기 실험 결과를 진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이야기했을 때 라부아지에는 번쩍하고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는 걸 말이죠. 결국 이걸 바탕으로 라부아지에는 화학의 토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산소 원리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1785년 라부아지에는 그 지긋지긋한 플로지스톤 이론을 향해 아주 매서운 일가를 알립니다. 그것은 매 순간 형태를 바꾸는 진정한 프로테우스다. 반박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이건 무게가 있어. 아니야, 없어. 심지어 마이너스야. 이러면서 핑계만 늘어놓는 이론에 대해 완벽하게 팩트 폭력을 날린 거죠. 라부아지에는 오컴의 면도날을 아주 날카롭게 휘둘러서 불필요한 가정들로 덕지덕지 얼룩진 그 낡은 이론을 화학의 역사에서 말끔히 도려내버렸습니다. 네 번째 파트, 과학의 언어를 만들다입니다. 라부아지에는
단순히 낡은 이론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 콩디아크의 사상을 실험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도 매일 사용하는 그 화학 명명법을 아예 발명해냅니다. 원칙은 아주 혁명적이었죠. 거짓된 관념은 싹 다 배제하고 물질의 진짜 성질을 그리스어 어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즉 옥시젠이 산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죠. 또 화합물의 이름만 딱 들어도 구성 성분이 뭔지 알 수 있게 하고 생물학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분류 체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수소나 황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 우리는 라부아지에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인공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5번째 파트, 천재의 비극과 한계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도 완벽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라부아지에도 맹점이 있었어요. 그는 열을 무게가 없는 칼로릭이라는 유체로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무게가 중심이었던 자기 화학 시스템에서 계산이 안 되는 열을 빼버리기 위한 뭐랄까 전략적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오류였죠.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한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저울로 화합물의 무게를 꼼꼼히 재면서 화학의 대수학을 끌어들였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개수를 세는 건 끝까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원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게 혁명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결정적인 한계였죠. 그리고 1794년 프랑스 대혁명의 그 끔찍했던 공포정치 한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라부아지에가 과거에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겁니다. 동시대의 위대한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뼈저리게 탄식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자르는 데는 단 한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똑같은 머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라부아지에가 준비하고 있었을 다음 단계의 위대한 혁명은 그렇게 단두대의 칼날과 함께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6번째 파트, 드디어 돌턴이 혁명을 완성합니다. 라부아지에가 억울하게 남겨둔 그 거대한 빈자리, 그걸 채우기 위해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기상학자였던 존 돌턴이 무대에 오릅니다. 1808년에 발표된 그의 원자로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했습니다. 모든 원소는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소마다 무게가 다르고 또 이 원자들이 딱딱 끊어지는 이산적인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비록 물을 H2O가 아니라 HO라고 계산하는 약간의 수학적 오류는 있었지만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도 셀 수 있다. 돌턴은 마침내 이 원자라는 개념을 통해 수학과 물리학을 화학의 한복판으로 완벽하게 끌어들였습니다. 1808년 돌턴이 새로운 화학 철학 체계를 세상에 내놓은 바로 이 해는 뉴턴의 물리학이 가진 그 정교함과 라부아지에의 화학이 만든 그 완벽한 언어가 마침내 하나로 융합된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뤄졌던 그 길고 험난했던 화학혁명이 드디어 아주 찬란하게 완성된 역사적인 해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세상에 있던 새로운 무언가를 툭 하고 발견해내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내는 걸까요? 여러분 책상에 꽂혀있는 그 화학 교과서, 절대 의미 없는 알파벳과 공식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천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치열했던 논쟁으로 벼려낸 우주의 비밀을 푸는 해독기이자 궁극의 언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서사적인 역사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새롭게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